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영준 교수와 함께하는 반도체 공부, 마음 공부 벌써 6강 반도체와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오늘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퀀텀 컴퓨터 하면 디지털 컴퓨터와 조금 다르게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붕괴, 이런 이상한 말들이 양자 컴퓨터 공부하기 전에 벌써 사람을 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10분, 15분 정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개념을 알 수 있을까? 최근 구글이 만든 컴퓨터, 사실은 한 50 몇 비트, 큐비트가 된다 그러잖아요. 칩은 크지 않은데 이 칩을 동작하기 위해서 정말 집채만한 그런 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온도를 굉장히 낮춰야 되고 또 인풋을 넣고 빼는 장치가 너무 복잡해서 구글이 종래 디지털 컴퓨터, 슈퍼컴퓨터죠. 한 10,000년 걸리는 문제를 한 3분 20초에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BM이 no 2.5일이면 충분하다. 슈퍼컴퓨터로, 디지털 컴퓨터로 훨씬 더 퀀텀 컴퓨터보다 성능이 안정적이다. 안정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오케이. 우리 이번 강의에서 핵심이 뭔지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퀀텀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되는 비트, 큐비트라고 그러죠. 한개 표현 단위. 전화와 스핀, 전자의 두 가지 얼굴, 양자컴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툴키트, 다음에 큐비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벡터 표현, 그리고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전체를 다 묶어서 한 번에 강의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양자 게이트와 필요한 수학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학 또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은 그런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4번은. 그리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퀀텀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 시모스 베이스로 있는 그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전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자는 재미있게도 두 개의 얼굴이 있어. 하나는 전하를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차지, 전하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스핀을 가지고 있어요. 스핀이 재미있게도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든데 전자가 업 스핀, 다운 스핀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전자는 스핀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로 향하고 있는 걸 우리가 2분의 1, 아래로 향하고 있는 걸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스핀 S가 모든 물질의 자성의 원인이에요. 우리 지담철 같은 거 만드는 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오히려 전하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침반, MRI 사진, 분자결합, 연구자석 같은 것이 다 스핀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친숙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인탱글먼트, 얽힘 현상, 퀀텀 인탱글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구 자체가 큰 자석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자석에 의해서 지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의 자석에 의해서 이 자석의 크기를 우리가 B라고 이야기합시다. magnetic flux density라고 하지만 그냥 자석의 힘 같은 거. 거기에 우리가 나침반을 놓으면 북쪽을 향하는 것을 우리가 N극이라고 하고 아래를 향하는 걸 S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지담철, 나침반을 안을 보면 안에 원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안에 전자가 이런 형태의 스핀 압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재밌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향하는 그런 지담철, 그 나침반을 거꾸로 억지로 돌리려면 SN으로 돌리려면 억지로 돌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어색한 거를 높은 에너지, 자연스럽게 향하고 있는 것이 낮은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얽힘이에요. 인탱글먼트.
즉 지구의 자기와 지남철의 자기가 인탱글 되어 있다, 얽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자석, 지남철, 나침반의 자석은 수많은 그 안에 있는 분자, 크니까 그 전자의 스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인탱글먼트예요. 그러나 퀀텀 인탱글먼트는 아닌 거죠. 원리도 똑같다 하더라도. 그래서 참고로 우리 지구 안에 마그마, 철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왜 자석이 생기느냐? 스핀 때문에 그래요. 전자의 스핀.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철은 26번 원자가이니까 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수가 26개잖아요. 그죠? 그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가? 그래서 제일 안쪽 궤도가 2개, 그 다음이 8개, 그 다음이 원래 16개지만 14개, 2개 이렇게 분포해요. 양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제일 안에 2개 전자가 어떻게 스핀이 분포하는가 보면 요거예요. 업, 다운이 있죠. 그러니까 네트로 S가 없지. 플러스 4 내려가는 게 제로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 다음 궤도 8개를 보면 이거 마찬가지로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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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가 그 어떤 그 쌍을 이루어서 네트로는 0죠. 위아래 0. 그런데 재밌게도 그 다음 궤도인 14개를 보면 딴 것들은 다 쌍을 이루고 있어서 0인데 요놈 unpaired electron 이 네트로 향하고 있잖아요. 요놈 때문에 철이 아이언이 자성을 가지고 있고 이 철로 된 우리 지구의 마그마 물론 다른 원소도 있지만 그놈이 자기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스핀 하나하나, 전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치 이건 물론 지구에 해당되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놈은 다운으로 되는 것이 에너지가 낮아요. 이건 정말 스핀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만나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다음에 앞 두 개를 억지로 두 개가 옆에서 이렇게 앞이 되게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 앞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거다. 그래서 전자 두 개 가지고 다운이냐 앞이냐를 가지고 두 개 에너지 스테이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면 마치 다운은 팽이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면 하나는 왼쪽으로 도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서로 얽혀서 붙어서 돈다고 하면. 그런데 하나가 이쪽으로 돌고 또 옆에 있는 놈도 똑같은 방향으로 돌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팽이 두 개가 같이 얽혀서 도는 거. 이게 얽힘이고 붕괴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돌고 있는 놈을 이 놈을 어느 쪽으로 돌까 하고 측정을 하려고 이렇게 손을 대면 이 전체가 붕괴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는 놈. 우리가 모르죠. 그죠? 그걸 측정하려고 이 팽이를 집어든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가 붕괴돼 버렸잖아요. 그게 붕괴예요. 퀀텀 붕괴는 영어로 컬랩스, 퀀텀 컬랩스라고 하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개를 스핀을 읽으려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면 다른 쪽도 변하면서 붕괴돼 버린다. 그게 붕괴다. 간단하죠. 재밌죠. 양자 얽힘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하나가 있고 수소 원자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모르죠. 요놈이 스핀 업인지 다운인지 모르죠. 전자 하나 있으니까 밖에. 또 업인지 다운인지 모르죠.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두 개가 붙어서 결합을 이루어서 수소 분자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는 업이면 다른 놈은 다운되는 것이 에너지가 더 낮아요. 자연스럽다는 뜻이죠.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거죠. 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높아. 이게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 분자에서도 양자 얽힘이 바로 있는 거고 사실은 모든 분자, 우리 몸을 이루는 분자, 우리가 몸이 분자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인탱글 되어 있다. 전자들이 서로 모여서 인탱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툴키트.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예가 MRI예요. 우리 머리 영상 찍는 MRI. 자, MRI는 우선 큰 연구 자석, 큰 자석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가죠. 네, 우리 머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우리 머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 물론 지담철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머리는 아까 이야기한 이유 때문에 그 머리를 이루는 분자에 스핀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 큰 자석 때문에 magnetic field flux 때문에 위로 향하게 있겠죠. 그래야 에너지가 낮죠. 그게 이런 상태로 배열하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건 약간 양자역학적으로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모닉 퍼터베이션이라고 해요. 즉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놓고 전류를 이렇게 흘리고 또 시간적으로 조금 있다가 이렇게 흘려요. 교류라고 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고 앙페르 법칙. 거꾸로 흐르면 밑에서 위로 오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자석에 의해서 작은 자석이지만 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그 스핀, 이 나침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게 에너지를 받으면 아래로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받으면 이게 시간이면 내려가요. 그러면 B와 요 스핀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졌다가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요. 즉 에너지를 내놓으면서 회로 쪽으로 내놓으면서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아래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 1강에서 우리가 배운 그 패러데이 있잖아요. 즉 자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 코일에서 전개가 생기겠죠. 그죠? 전압이 생겨서 이걸 측정하면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걸 측정할 수가 있고 그것이 그 물질, 스핀이 물질에서 결정될 거 아니에요. 정상 세포 같으면 이렇게 빨리 이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데 만약에 암이 있다면 그 스핀의 수가 다를 것이니까 좀 더 늦게 움직인다든지 그걸 보고 우리가 이상 물질을 발견하는 것이 MRI죠. 재밌죠, 그죠? 자, 이제 드디어 큐비트, 퀀텀 컴퓨터의 가장 기본인 비트인데 큐비트라고 부르죠.를 설명할 기회가 왔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MRI에서는 우리 뇌가 스핀이 많이 모여 있어서 어떤 작용을 했잖아요. 큐비트에서는 스핀 하나가 한 비트예요. 그래서 스핀이 앞에 있으면 0이라고 하고 스핀이 다운되어 있으면 1이라고 해요. 디지털 컴퓨터하고 똑같죠. 디지털 회로에서는 차지가 있으면 1, 없으면 0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앞에서 툴키트에서 MRI에서 보였듯이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up이면 낮은 에너지 레벨, 다운이면 1이면 높은 에너지 레벨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자를 하나 넣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마치 인풋이죠. 인풋. 다음에 전자를 아래에 있던 놈을 예를 들어서 0, 아래에 있던 놈을 위로 올리기도 하고 또 위에 있던 놈을 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능,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우리 앞 MRI에서 배웠듯이 하모닉 퍼터베이션으로 가능했죠. 그죠? 실제로는 우리가 하모닉 퍼터베이션 그 회로에서 전류를 넣었다 뺐다 하는 회로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낮은 에너지에 있던 앞 0가 위로 올라가고 1이 되고 다음에 에너지를 뺏기면 그 회로에 다시 1로 내려간다. 이거 우리가 MRI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제 9에서 마치 지금 1이 위를 향하고 있는데 또 아래 향하는 것이 지금 1이라고 그랬잖아요. 큐비트에서. 그런데 이게 하모닉 퍼터베이션 옆에 코일에서 에너지를 받았다 이렇게 내보냈다고 할 때 오실레이션 하고 있을 때는 실제로는 그 큐비트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종의 벡터같이 이쪽을 향하고 이쪽을 향하고 이쪽을 향하면서 쭉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 컴퓨터하고 달라요. 디지털 컴퓨터는 0, 1일 뿐인데
큐비트에서는 1, 0이 물론 있지만 중간에 많은 그 스핀의 방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큐비트의 중요한 점이고 디지털 비트하고의 차이예요. 재밌죠? 자, 이제 큐비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드웨어를 구현할 수 있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초전도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빛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도체 비롯체 5강에서 이야기했듯이 MOS에서 장착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평범한 MOS 구조죠. NMOS에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고 다음에 아주 작은 게이트, 아마도 1나노, 2나노 정도 더 작은 게이트를 이렇게 형성해 줘요. 그리고 내가 이 서페이스, 반도체 서페이스를 통해서 우리 제2강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에너지 밴드, 컨덕션 밴드 엣지를 그리면 소스가 이렇게 낮고 P 쪽이 높고 다음에 드레인 쪽, N 쪽이 낮은 그런 형태에서 소스의 전자가 잔뜩 있고요. N타입이니까, N형이니까 여기도 전자가 많이 있어요. 게이트에 플러스를 가했기 때문에 이 P형의 반도체 컨덕션 밴드 엣지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런 걸 포텐셜 우물, 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이 우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이 우물에 전자가 아무데나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 생기게 할 수 있고 불연속적으로 또 여기에 하나 생길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드레인에 전압을 조금 가해주면 이쪽에 전압을 가하면 전압이 플러스로 가해준다는 뜻은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소스에 있는 전자가 요 배리어를 통해서 터널링해서 전자가 여기 하나 들어갈 수가 있죠. 하나만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포텐셜 웰을 매우 좁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자석을 지난 우리 MRI에서 공부했듯이 자석을 이렇게 가하면 이 자석 때문에 요 전자가 스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스핀이 앞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큐비트 0을 만든 것이죠. 이 전자 우물에 0을 하나 만든 것이죠. 지난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모닉 퍼터베이션을 여기에 장치를 해주면 여기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앞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 스핀이 전자가. 그러면 다운이 되겠죠. 그렇죠? 다운이 지난 슬라이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냐 하면 전자를 스핀을 다운, 업, 다운, 0, 1로 또 반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만약에 똑같이 게이트 2개를 만들면 포텐셜 웰이 2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 스테이트가 2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조작을 해주면 여기에 전자 스핀, 여기에 다운, 또 내가 전압을 가해서 여기는 전자가 이쪽으로 터널링 돼서 가면 여기도 전자가 하나 생길 수 있고 그놈의 스핀이 또 업, 다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게이트가 가깝다면 그 포텐셜 우물 2개에 생기는 존재하는 전자들이 서로 인탱글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큐비트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뭘 통해서? MOS를 이용해서. 참 재미있죠. 물론 디테일하게는 조금 더 이거보다 복잡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지금도 현재 연구 거리이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 큐비트를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다음에 중첩, 퀀텀 슈퍼포지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핀 업이면 0, 낮은 에너지 있고 스핀 다운이면 1, 높은 에너지에 있다. 라고 우리 지난 슬라이드에서 했었죠. 오케이. 그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일반적인 스핀 큐비트를 XY축 2차원 평면에서 표현하면 쉬워요.
그래서 1 누워있는 다운이고요. 0 앞스핀 이렇게 표현하면 일반적인 큐비트 스핀을 0과 1의 성분, 즉 A와 B의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게 중첩되어 있다. 0과 1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개념은 양자역학에서 이 스핀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 일반적인 스핀이 예를 들어서 0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즉 A 제곱이 되고 다음에 높은 에너지 레벨에 있는 확률이 얼마냐. B 제곱. 이렇게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에너지 레벨이 없으니까. 따라서 일반적인 그 큐비트는 0에 있을 확률, 1에 있을 확률만 측정할 수 있어서 그 확률로서 내가 A와 B를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양자역학의 개념이고,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0이면 예를 들어서 살아있고 1이 죽어있다고 하면 고양이는 산 확률이 얼마이고 죽을 확률이 얼마, 죽어있는 확률이 얼마이고 라고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러한 슈퍼포지션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측정하는 어떤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사실은 많은 철학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탐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죠? 정리하도록 할게요. 큐빗은 양자 컴퓨터에 쓰는 비트는 전자의 스핀 업, 물론 이제 나중에 전자가 아니고 핵도 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스핀이 업, 다운은 전 모든 사물에서 일어나는 얽힘과 양자 얽힘은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중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핀으로 업, 다운, 에너지 두 레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방식이다. 그리고 붕괴는 오히려 더 쉬운 개념이죠. 그죠? 업다운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서로 업 혹은 업다운이 얽혀 있는데 내가 한 놈을 측정하기 위해서 손을 대면 전체가 뭉개져 버립니다. 그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때요? 우리 한 20분 정도의 양자역학에서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얽힘, 중첩, 그리고 붕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양자 컴퓨터의 두 번째 파트, 약간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그것에 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어요. 다음 주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